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5월 4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영상입니다. 조금 이 시간에 나가고 있는데 차가 막힐 줄 알았더니 차가 생각보다 안 막히네요. 오늘까지 쉬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연휴의 개념은 사실은 이번에 없었는데 좀 많이들 쉬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가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참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모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참 이렇게 다방면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조금 많이 좀 더 언급되는 것들이 단어가 계약 해지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계약 해지,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고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분양을 받고 계약 해지, 계약 포기라는 것을 생각할 정도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분양 사원들 중에서 계약 해지, 계약 포기를 아마 이런 거를 겪어본 사람들이 정통 지식산업센터 리먼을 겪었던 세대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이후에 리먼이 나왔던 2008년도 이후에 2010년도 이후 입주했던, 그때 2010년, 11년 요때 입주했던 물량들 빼놓고는 여태까지 지식산업센터에서 계약 포기, 계약 해지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사실은 않았어요. 저 또한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좋을 때 전매 투자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저는 계약을 해지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계약 포기를 해본 거 의무이고 계약금을 날렸습니다. 참 이제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뭐 계약 해지하고 계약 포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만큼 현재 시장이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다라는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만큼 지식산업센터가 본연에서 조금은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계약금 10%를 포기하고 또 중도금 이자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가세를 또 때마다 중도금 때마다 환급받아갖고 부가세까지 또 다 환급받아서 썼어요. 이거까지 또 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계약금 10%만 뭐 몰취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돈을 더 내고 계약을 끝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계약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기는 쉬운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 계약을 포기하는 과정까지 가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과정을 사실은 거쳐야 됩니다. 이제 참 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저도 2010년도에 계약을 포기해보면서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때 만약에 등기를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어렵더라도 좀 잔금을 좀 더 준비를 해서 등기를 쳤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등기를 쳤으면 손해 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대출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출 70% 이외에 추가로 1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진짜 많지 않았습니다. 딱 70% 이상 빼고는 더 이상 대출 받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대출 금리도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 10%를 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20%를 등기비까지 더 준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돈도 어려울 뿐더러 상황도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월묘 겨자 먹기로 생겼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금력이 만약에 됐다고 치면 그때 당시에는 선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기업체였기 때문에 그래도 우상향을 했고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등기를 친 게 좀 더 이득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도 그러면 그때하고 똑같느냐? 이제 저는 자꾸 이제 딱 정확하게 10년 텀이거든요. 2010년도 리먼 터졌을 때 2010년도하고 지금 이제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 공급이 과다된 이 2020년하고 딱 이 10년 턴을 보고 올 때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은 이게 제가 얘기했던 늘 맥락은 뭐냐면 너무 공급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에 이제 실사용자가 사실은 샀다고 한다면 계약을 포기할 일은 사실은 없죠. 과거 그 시절에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10년 전에도 임대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지금도 임대 투자자들이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0년 전에는 사실은 등기를 쳤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임대를 맞출 방법은 그나마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임대가 정말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서 임대가 정말 힘든 지역 같은 경우에서 이거를 진짜로 임대가 공실이 장기간 이렇게 어렵게 간다고 봤을 때 끌고 가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한번 선택을 잘못해서 계약금 10%를 계약을 해지하고 포기하고 등기를 안 치는 게 맞을 것이냐. 참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남의 귀한 돈 계약금 10%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언젠가도 사실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다시 원점으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복 탄력성 있잖아 그러잖아요. 원점으로 돌아오기가, 뭔가를 만약에 일이 한번 꼬이게 되면 원점으로 회복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 50대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봤을 때 회복하지 못합니다. 한번 만약에 잘못되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고 싶어요, 저는. 만약에 당장의 계약금 10%가 너무나 아까워서 임대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만들어서 잔금을 치어서 등기를 했어요. 이후에 너무나 긴 공실이 생기고 이자 비용 감당해야 되고 관리비까지 계속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과연 득일까요? 앞으로 이제 2010년도에는 등기를 치는 게 한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득이었다. 2020년도에서도 등기를 치는 게 2030년도에 봤을 때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낫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어떤 확실한 뭔가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만약에 등기를 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삶이 매이게 돼요. 다른 모든 삶의 전반에서 영향을 끼쳐버린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털어버리는 것도, 내가 저는 뭐 순간 선택을 잘못했다, 그리고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했을 때 손절하는 것처럼 딱 손절해버리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당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라고 남의 돈 계약금 10%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물론 하실 수 있겠지만, 저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계약금을 10%를 날려본 사람인데, 저는 진짜로 이 업계에서 모든 상황을 다 겪어본 사람이 사실은 저만큼 많이 다 겪어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인지하고, 어려운 현장을 만약에 선택하신 분이라면 좀 잘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최근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제 이야기 한번 더 해드렸어요. 어떤 게 맞을 것인가, 무엇이 정답일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까. 그건 각자의 상황과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더더군다나 임대 투자자들이라면 또 약간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참조하시고요.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